자, 먼저 라이트 센부터 하고, 오늘 과제 많이 나갈 거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 거죠, 과제가. 그리고 너네들 다 방학했잖아, 대부분. 아직 안 한 학교. 방학 안 한 학교, 어, 내정 안 했어? 내정 언제니? 내일? 신백현은? 내일. 정자? 뭐 상관없죠. 이제 방학이니까 열심히 달려봐야죠. 이제 고등학생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건 고1 올라갈 때와 고2 올라갈 때는 수학을 미친 듯이 겨울방학에 해야 돼. 선생님 영어 국어는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수학은 그렇지 않으면 버리게 될 거야 아마. 그래서 고1로 올라가는 겨울과 고2로 올라가는 겨울에는 수학을 미친 듯이 하고, 그럼 고3 올라갈 때는요? 그때쯤이면 네가 결판이나. 과연 이 수학을 끌고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네 마음속에서는 그 악마와 천사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야, 그래도 수학은 해야 돼. 악마. 아, 수학 그따위 거 버리고 딴 거 더 잘하면 되잖아. 근데 그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이 많죠. 어, 후회할 거다. 하는 게 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수학 버리고 네가 다른 거에 치중한다고 해서 다른 걸 더 많이 할 것 같냐? 아니, 너는 그렇지 않아. 이미 악마한테 한 번 졌거든. 두 번, 세 번도 져. 안 한다니까? 알겠니? 네가 막 그런 생각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럼 저 자퇴하고 어차피 1학년 때 내신을 조져서 막 망쳤어. 이럴 바에 저 어차피 정시 가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아. 이러면 애들이 자퇴를 스물스물 생각을 하기 시작해. 왜? 자퇴하고 그 시간에 수능 대비로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되잖아. 웃기고 앉았네. 네 방학 때 몇 시에 일어나? 점심때 일어나지. 알겠니? 학원 안 다니면 뭐해? 점심때 일어나. 그럼 밥 먹었어. 이제 뭐해? 또 식곤증이 몰려와. 그래. 그럼 할 거 같니? 안 한다니까. 그러다 보면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 야, 학교를 다니고 그런 강제적인 약간 규율이 있는 그런 걸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잖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냥 다니는 게 훨씬 나아. 그나마 학교를 다니면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진도 나가고 뭐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 실제로 자퇴하고 나서 수능 대비했을 때 성공하는 케이스들은 극히 드물어. 있기는 해. 있기는 해. 정말로 짜여진 규율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음, 바로 일어나자마자 간단하게 밥 먹고 정말 이 약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가능은 해요. 선생님 저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져줄 수 있거든. 니네들은 힘들 거야. 그런 그렇게 아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긴 한데 극히 드물어요. 통계상 통계적으로 얘기하자면 극히 드물어요. 통계상 이 중에서 대통령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야. 이 중에서 미국 대통령 나올 수도 있잖아. 모르잖아, 그거는. 확률, 확률이 극히 낮지만 있잖아. 뭐 그런 확률을 바란다면 하세요, 그렇게. 알겠지? 하지만 너도 나도 알잖아. 니네들 중에 미국 대통령이 나오겠니? 안 나오겠지. 그런 느낌이야. 알겠지? 자퇴해서 성공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니네들. 그냥 하지 말란 얘기야, 그냥,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니네들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편법들 생각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고3 넘어가거나 고3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확률 싸움을 어느 정도 해야지. 전략을 짜야지. 전략을 짜는데 뭘 버리고 뭘 버려서 그게 아니라 어느 거에 더 치중을 하려면은 그럼 그거에 치중하는 시간을 어떻게 더 들여서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하기 싫으니까 버리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선생님, 그리고 고3 올라갈 때는 수학을 그럼 치중을 안 하느냐? 아니, 하긴 하는데, 완전 지금 고1에, 고1 올라갈 때, 고2 올라갈 때 겨울방학만큼 그렇게 치중해서 하라는 게 아니야. 그때쯤이면, 너가 지금 어느 게 과목이 괜찮고 성적이, 어느 게 낮은 게 보이거든. 그때쯤이면, 그러면 그 낮은 것들의 점수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걸 조금 치중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고, 다음, 사과탐은 보통
고3 때쯤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름방학 이후로 등급을 올려요. 고3 때 올려요, 많이. 어.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일단 수학은요, 안 올라요. 얘네들 주변에 재수생들 많지? 친척들이나
배터리가 나가서. 보자. 웃기지 않냐? 요즘에는 다 USB로 충전하잖아. 근데 다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이 배터리 어디 건지 알아? 일본 거야, 일본 거. 잠깐만, 영상 중지. 자, 보자. 그러면 얘가 극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극점에서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커지기 시작한다고. 되게 작은 음수였다가 다시 커지기 시작한다. 아직도 음수야. 아직도 음수이긴 한데 다시 커지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곡선이 변하는 지점이야. 그럼 이 곡선이 변하는 지점인 변곡점은 위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 그것의 경계가 되는 지점이 변곡점이야.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따졌을 땐, 도형으로 따졌을 땐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경계점. 근데 잘 봐봐. 우리가 알기로 2차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죠?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되죠. 그렇죠? 함수값이 어때요? 대칭되죠. 함수값이 대칭돼. 도함수의 함수값이 대칭돼. 그럼 도함수의 함수값이 대칭된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이 지점에 대하여 대칭된다는 얘기야. 도함수의 함수값이 접선의 기울기야. 그거 계속 전환하는 거 잘 이해하고 잘 따라와야 돼. 이게 느려가지고 자꾸 넘어오는데 못 넘어. 아, 함수값인데 뭐지? 뭐가 대칭? 아니, 함수값이 대칭되는 게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대칭된다고. 그런데 순간순간의 변화율들이 대칭이 되니까 얘 자체의 그래프 전체가 이 점에 대하여 점대칭을 이루어요. 3차 함수의 경우에는.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이 갖는 특징, 그렇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더 잘 정리가 돼서 미적분 2에서 배우셔야 될 내용이에요. 아, 그리고 내가 다른 반에서도 어떤 학생이 나한테 질문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선생님, 수학을 들어가는 고2 때는 선택 과목을 뭘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는 애들,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뭐, 고등학교, 대학까지는 갈 수 있어도 대학교 가서 아마 자퇴할 거예요. 나 때 그런 거 피해본 애들이 있었거든. 뭐가 있었냐면은, 나 때도 선택 과목이 있었어. 근데 이 자식이 대학 가려고 미적분, 지금으로 따지면 미적분 2, 그거를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래서 문과꼴로 시험 봐서 교차 지원이 가능했었어. 나 때는 문과 시험과 이과 시험이 따로 있었거든. 근데 문과 시험을 보고선 그걸로 불이익을 받고 이과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었어. 그러면은 이게 좋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야? 과학은 괜찮은데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지. 그런 애들은 문과꼴로 시험을 봐서 이과꼴로 넘어오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교차 지원하는. 그러면 불이익이 있어요. 불이익이 있어요. 당연히. 불이익이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서냐도 그게 더 좋은 케이스들의 학생들이 있었던 거지. 근데 걔네들의 그 문제점은 뭐냐? 대학 가서 못 따라가서 자퇴하는 애들이 있었어. 덜어 있었어. 왜? 공대는 모든 과목에 다 수학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수학을 못하니까 이게 못 따라가서 자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미적분 2, 그러니까 나중에 선택 과목. 미적분 2와 기하가 공대로 가려면은 당연히 둘 다 해야 되는 건 맞아. 다 연계돼 있어. 그런데 미적분 2를 안 하면 나중에 대학교 올라가서 공대라고 치자. 공대든 자연과학대든 대학 수학은 무조건 해요. 이과는 대학 수학이라는 걸 해요. 그럼 대학 수학 이후에 내가 자연과학대는 모르겠는데 공대생들은 공업 수학이라는 걸 또 해요. 그러니까 수학은 끊이지 않을 거야. 알겠지? 그럼 공업 수학이라는 걸 하는데 다 뭐냐? 방금 얘기했던 미적분 2와 기하에 연계돼 있어. 미적분 2에서 연계돼서 대학 수학하고 대학 수학 연계돼서 공업 수학으로 넘어가. 이게 내용이 연계가 돼서 다 넘어가는 거야.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미적분 2를 안 하면 그것들 전부 다 못 해요. 근데 기하를 안 했어? 할만해. 그래도 버겁긴 하지만 할만해. 미적분 2는 아예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뭘 선택해요? 미적분 2를 성적을 끌고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용은 알아야 돼. 대학교 만약에 공대로 가려면.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전 그렇지 않아요. 전 문과로 갈 거예요.
그럼 뭐하러 미적분 투나 기하를 해? 할 필요가 전혀 없지. 그치?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무슨 뭐 이과 계열로 어쨌든 가려고 해요. 이과 계열로 간다라고 치면은 뭐 기하는 딱히 안 해도 돼요. 미적분 툴을 해도 되고요. 근데 그럼 기하는 그러니까 그럼 기하는 장점이 뭐예요? 미적분 툴 선택 안 하고 기하만 선택할 수도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적분 툴은 내용이 이만큼이야. 개념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하는 개념이 한 요 정도야. 어떤 게 공부하기 더 편하겠니? 당연히 기하가 공부하기 더 편해. 근데 기하잖아. 알지? 너희들 기하에 대해선 도형에 대해선 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너희들도 많이 알잖아. 그러니까 도형의 앞부분은 기하에서 앞부분은 도형의 방정식이고 뒷부분은 벡터나 뭐 이런 거 개념. 벡터가 뭔지 상식으로는 알고 있죠? 그런 거. 그래서 공간 도형. 그러니까 입체 도형이 나와요, 이제. 입체 도형의 방정식도 나와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게 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진 않아. 도형의 방정식이 재밌고 좋았던 학생들은 기하 괜찮아. 되게 나가기 수월해. 되게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 기하에 대해서 잘 못하니까. 그래서 기하를 어려워해요. 근데 의외로 공부를 하면은 얘가 오히려 수월하잖아. 양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얘가 더 쉬워. 근데 미적분 툴을 선택 과목은 거의 대부분 다 하니까. 근데 기하는 선택 과목을 하는 학생들 극히 적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등급이 안 나와. 등급이 잘 안 나와. 그래서 그런 점이 안 좋아요. 근데 기하 하는 거 괜찮아요. 공부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기하.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수학이라고 해서 괜히 겁먹을 필요는 없는 과정이 기하야. 확통보다 쉬워. 난 그래. 확통보다 쉬운 것 같아. 확통에서 확률 쪽이 너무 어렵게 나오면 더럽게 힘들어서. 풀이가 너희들 모의고사 보면은 한 페이지를 넘어가 풀이가 경우의 수 계산하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B4 용지에 2장이 채워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풀이가 더럽게 힘들어. 그 케이스 나오는 게. 아니 근데 뭐 가르쳤던 애들 보면은 뭐 다 대부분 다 1등급 나오더라. 나중 되면 하다 보면 그 한 문제 틀려도 뭐 1등급 나오니까. 근데 뭐 확통은 어차피 다 하죠. 우리들 필수 과목이에요. 이제 니네들 수능 공통 과목이잖아. 어쨌든 미적분 2와 기하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적분 2를 안 하면 공대는 못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대 못 가. 갈 수는 있겠지. 가서 못 다녀. 지금도 못 따라가. 대학 과정이 전부 다 그걸 바탕으로 나오거든. 미적분 2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못 한다는 얘기야. 거기서 나온 개념 변곡점이 있어요. 변곡점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요. 자, 그런데 얘가 선생님 좀 전에 뭐라 그랬지요? 3차 함수의 경우에는 이 변곡점에 대하여 점대칭성을 이뤄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 뭐가 있었죠? 아까 우리가 했던 거 y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였던가? 9x였죠. ax였잖아. 아까 바로 전에 풀었던 문제 했었잖아. 그치? 얘가 뭐였어? 원점 대칭이었죠. 기함수 원점 대칭 있죠. 걔 누구야? 변곡점이 사실 여기 있는 거였어.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변곡점이 원점으로 가버린 거였어. 변곡점이 원점으로 가버린 거였어. 사실은. 자, 아무튼 얘는 요 지점에 대해서 모든 그래프가 다 점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 바로 변곡점이야. 자, 문제 보죠. 사실 이거 변곡점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자, y는 fx의 그래프에서 극대가 되는 지점을 A, 극소가 되는 지점을 B라고 했을 때 A, B의 중점을 구하시오.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 변곡점이거든. 사실 변곡점 구하는 문제인데요. 뭐 그냥 극대점, 극소점 구해서 중점 구하시는 걸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풀이 그냥 나와 있는 대로 미적분 1 과정대로
풀어버리자. 극대극소점을 찾아버립시다.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는영의 방정식의 근이 0 또는 2가 나오고요.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 f의 0이 6. 그래서 0,6이 극대점이고요. f의 2는 8. 4, 32, 마이너스 4. 플러스 6, 2. 그래서 2,2가 극소점이고요. 따라서 중점의 좌표 1,4. 이게 바로 변곡점일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걸로 한번 풀어볼까? 두 번째 풀이. 뭘 찾자? 변곡점을 찾자. 자, f'x 있죠? 한번 더 미분해. 왜? 요거 찾으면 되거든. 얘를 극소점을 찾으면 되거든. 얘의 극소점. 그러니까 한 번 더 미분해. 이것을 이게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미적분 2에서 배우실 내용이요. 자, 한 번 더 미분하니까 6x-6은 자, 얘는 0. 그래서 x는 1. 뭐야? 이게 1이야. 1. 자, f1은 1 집어넣으니까 4. 1,4. 똑같이 넘어가자. 자, 3차 함수 fx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함수 fx의 극대값이 15. 극소값은 자, 봐. 자, f'x가 6x 제곱 2ax 플러스 b인데 얘는 0의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1이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마이너스 6분의 2a가 두 근의 합. a는 3.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2. 자, c만 찾으면 된다. 극대값이 15랍니다. 은수야? 너가 아까 대답을 잘못해서. 어디서 극대가죠? x좌표가 얼마일 때 fx는 극대야? 마이너스 2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증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극대,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예요.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2가 2는 4, 3, 12. 마이너스 2죠? 24. 플러스 c가 극대값 15. 20, 마이너스 20. c는 마이너스 5. c 찾았다. 자, 그럼 어디서 극소야? 1에서 극소야. 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치? 그래서 1에서 극소. F1 찾아야죠. 2 플러스 3 마이너스 12 플러스 C. 이거 마이너스 10이죠? 정답 마이너스 12.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된 도함수를 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미분을 하는 이유는 뭐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도함수를 구하는 이유는 뭐야? 도함수를 분석을 해서 fx, 즉 원래의 함수인 fx를 분석한다야. 얘가 이렇게 되니까 fx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걸 찾는 거야. 자, 그러면은 항상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좌표에 대해서 점선 만드세요. 그 다음 fx의 그림을 x축이 있을 필요는 없죠. 미안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립시다.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양수. 끝. 자, 1번. f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감소하다. 맞죠? 1보다 크다 해서 증가한다. 맞죠?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간다. 맞죠? fx는 0에서 극소, 아니죠? 1에서 극소죠? 4번 탈락. 정답 4번. 5번. fx는 x는 1에서 극소값을 간다. 맞죠? 정답은 4번이 틀려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얘에 대한 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될까? fx 그림 어떻게 그리라고? 계속 얘기한다. 어떻게 그리라고? x축과 만나는 점에서 다음 음수, 음수, 양수. 그럼 내려가, 올라가. 끝.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 어떻게 그려요? 아, 그냥 대충 곡선으로 그려. 이쁘게.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3차 함수입니다. 얘가 극값을 갖도록 하는 A값의 범위는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져야 돼요. 오늘 과제 많다. 아, 너 여행 가지? 너 언제 가냐, 여행? 오늘 미친 듯이 해봐, 한번 집에 가서. 해봐. 언제 돌아오는 거니? 아, 하고 가. 아, 오늘 남아라. 8시 이후에 남아서 과제 하다 가자. 너 집에 가면 안 할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니? 그치. 차라리 그냥 10시까지 하다 가는 게. 그러면 그나마 월요일날 왔을 때 정아림한테 욕을 좀 덜 먹지 않을까? 아니면 집에 가서 해. 선생님 전화해올 거예요. 우리 해봐, 한번. 오늘 이거 저기까지 과제 낼까 하거든. 필수? 여기 실전 트레이닝까지. 내가 얘기했잖아. 이따 과제 풀 시간 좀 준다고. 밀린 거 좀 채우고. 그 시간대에 과제 다 한 사람들은 과제 좀 풀면 돼요. 오답하고. 그때 오답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요 489번 봅시다. fx가 3차함수입니다. 극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는 계속 얘기합니다. 3차함수 됐죠? 극값을 가지려면 얘는 안 가져? 안 가져? 가져. 이렇게 생기려면 도함수 는영의 방정식의 근이 무슨 근? 서로 다른 두 실근.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면 되죠. 안 풀어드려요. 이번엔 얘가 극값을 갖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극값을 갖지 않는 두 개의 경우가 있죠. 그럼 이렇게 생기려면은 도함수 는영의 방정식의 근이 유리야. 도함수 는영의 방정식의 근이 무슨 근 가져야 돼? 얘가 극값을 안 가져야 되는데 제가 안 가져야 돼. 중근이나 허근이니까 중근, 허근. 됐죠? 연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근의 분리입니다. 근의 분리 나오면 항상 누구한테 질문하냐면 난 유빈이한테 하거든. 유빈아, 근의 분리 뭐가 떠올라? 그래. 그러면 준성아, 근의 부호, 뭐 두근 모두 양수, 두근 모두 음수 막 이랬어. 그럼 뭐가 떠올라? 잘했어. 좋았어. 자, 합곱판이고요. 그거는. 이거는 한판치기예요. 왜? 문제 다시 봅시다. fx가 이거 구간 x가 0과 3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그럼 0과 3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져야 되는데 얘와 얘가 뭐야?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에 대한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 모두 서로 다른이냐? 그렇죠. 왜? 극대 극소를 가져야 되니까. 중근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어때야 돼요? 0과 3 사이에 있다. 이러한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분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f'x는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는영의 방정식의 두 근이 0과 3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선생님 제일 먼저 근의 분리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랬냐면 그림부터 그리라고 했어요. 0, 3 그리고 조건식 세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함 F'의 0이 0보다 크다. 그런데 0이 되어도 될까? 안 되죠.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0보다 크다야. 또 함수값 또 뭐? F'의 3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되니까. 중근 가지면 안 되니까. 중근 가지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겨. 그래서 안 돼. 축! 대칭축 2. 어차피 사이에 있네. 원래는 0과 3 사이에 있다. 대칭축이 0과 3 사이에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대칭축이 2라고 나와서 안 해도 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조건 발생 안 합니다. 자, F'의 0, A, 0보다 큽니다. F'의 3, 3, 3, 9, 3, 27, 6, 3, 18, 9죠? 9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 그러니까 결론 0보다 크다. 자, 판별식 3, 3은 9 마이너스 3A가 0보다 크다. A는 3보다 작다. 따라서 정답 A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끝. 자, 4차 함수입니다. 자, 계속 얘기합니다. 개형을 생각을 하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거야. 3차 함수, 4차 함수 어쨌든 다항 함수 가지고 미적분 1에서도 킬러 문제가 나옵니다. 킬러. 겁나 어려운 문제 나와요. 그럼 나올 때 항상 어디서 나오는 게 단골이냐? 미분에서 나와요. 그럼 미분에서 나올 때 역시나 그 킬러도 풀이가 페이지가 한 페이지를 넘어가요. 한 페이지를 넘어가요. 깨알 같은 글씨로 B4를 한 장을 넘어가요. 한 페이지를 넘어가요. 그럼 거기서 다 나오는 설명은 뭐냐? 얘는 이래서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그러니까 넌 안 돼. 이게 아니라 얘는 이래서 안 돼. 그래서 얘는 돼. 라는 걸 케이스를 찾아서 답을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개형 가지고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해. 딱 보자마자 바로 4차 최고차인계수 양수. 그러면 노멀한 놈. 뭐 요런 거. 그쵸? 물론 얘하고의 높이는 계속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얘가 제일 낮은데 얘가 제일 낮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거. 이거는 뭐죠?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진 때 이렇게 생기는 아까와 같이 아까 그림 찾았었잖아.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죠. 얘는 뭐야? 중근 하나, 실근 하나. F'X는 0이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 그냥 약간 여기 볼록볼록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얘는 F'X는 0이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이쁘게 U자로 생기는 거. 삼중근. F'X는 0이 삼중근을 갖는 경우야.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누구야? 예지. 따라서 F'X는 0이 무슨 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F'X가 4, 3, 12X의 세제곱 18X의 제곱 6AX 얘 는영의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런데 우린 두 가지 방법을 배웠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져야 돼. 판별식 없어. 그러면 공통수학에 따르면 얘가 차수가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근을 판별해 볼 수 있어. 그래서 보니까 자, 올바른 풀이. 자, 6x로 묶어버리니까 2x의 제곱 3x 플러스 a 능력이 됐어. 어떻게 됐어? 이미 0을 근으로 가졌어. 그럼 얘가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0 대입하면 성립하면 안 됩니다. a는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리고 판별식이
3, 3은 9 마이너스 8a가 0보다 커야죠. 그래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니까. 따라서 a는 8분의 9보다 작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수 a의 최대값은 1.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방법도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두 번째 풀이.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러면 3차 방정식이죠? f'x가 이렇게 생겨야 되죠? 당연히 이 풀이가 훨씬 편해요. 자, 얘가 이렇게 가지려면 뭘 갖는다? 극대값과 극소값이 부호가 서로 반대. 그렇게 푸는 거 해줬었죠, 저번 시간에. 그렇게 풀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다, 이젠?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의고사, 고2, 고3 모의고사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두 가지 개념을 둘 다 끌고 가는 거거든. 뭐를? 서로 다른 세실근 가져야 되지?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는 방정식의 근. 그래서 방정식의 세실근의 조건대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해했을까 모르겠네. 됐습니다. 개념을 입히세요. 그 개념 잘 들어라. 개념 잘 들어라. 개념 잘 들어야 돼요. 속도와 가속도. 너네 과학 중학교 때 속도, 가속도, 뭐 거속시 다 배우지 않았니? 배웠어? 알겠지? 배웠어. 배웠어. 거속시에 대해서 배웠어. 뭐로 배웠어? 나 때는 그게 안 배웠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아, 풍딩이 이러더라고. 풍딩이? 그게 뭐야? 그랬더니 애들이 난 몰랐거든. 이거잖아, 이거. 뭐가 어디가 거리냐? 이거니? 그거. 자, 거속시, 거리, 시간. 내가 대학교 때 겁나 어이없게 했었던 거. 속력, 속도, 시간분의 거리죠. 그래서 거리, 뭐 미터면, 시간, 세크. 그래서 단위 보면 보이는 거잖아. 풀이가, 그치? 대학교 때도 그런 거 가지고 뭐 단위가 겁나 긴 게 있었어. 뭔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서 그냥, 단위가 나와 있네? 그거에 맞춰서 그냥 계산했어. 이게 공식이잖아. 그래서 내가 겁나 결석 많았던 수업이었거든. 물리화학이었나? 대학물리였나? 기억이 안 나. 뭐였더라? 그냥 이거에 맞춰서 그냥 단위에 맞춰서 그냥 숫자 대입해서 풀었어. 그랬더니 맞았더라고. 아싸, 맞힌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약분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었어. 자, 볼게. 속도와 가속도예요. 속력 아닙니다. 속도.
도예요. 그러면 속력과 속도의 차이도 알으셔야 되고요. 알지? 모르니? 속도는 벡터의 개념이에요.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이쪽으로 2m/s의 속도로 가고 있어. 그러면 속력 또한 2m/s야. 그 무슨 얘기야? 초당 2m 가는 속도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초당 2m/. 이 경우에는 속력과 속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양의 방향은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야. 왼쪽은 음의 방향이야. 저쪽 방향으로 2m/s로 가고 있어. 그러면 속력은 2m/s가 맞는데 속도는 마이너스 2m/s야. 즉 속도는 뿔마가 있는 거야. 개념이. 그러니까 방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2m/s의 속도로 가고 있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오른쪽으로 2m/s로 가고 있어 라고 하는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2m/s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 이러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 그래서 방향이 없이 크기만을 갖고 있는 것은 즉 그것을 스칼라라고 해요. 이건 너희들이 과학 시간에 또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건데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요. 평균 속도라는 거였어요. 자, 속도는 뭐죠? 속도는 뭐냐면 시간에 대한, 풀어서 얘기하면 속도의 개념이 뭐냐?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 비율이야. 비율. 변화율. 비율이야. 초당 2m/s. 즉 뭐야? 시간당 2m씩 가는 거잖아. 그래서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비율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속도, 속력이야. 근데 속도는 방향 또한 갖고 있을 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었던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예요. 자, 내가 T1, time, T1이라고 하는 시간과 좀 가까이 쓰자. T2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1차원 수직선만 하고 있는 거야. 수직선은 1차원이에요. 평면은 2차원이에요. 공간은 3차원이에요. 너는 4차원이지만 자, 이것은 T축입니다. 이건 X축입니다. 수직선이에요. 내가 T1일 때 내가 위치를 X1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 선생님, 1.0은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있다고 치자. 그냥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T1의 위치에 있었어요. T1이라고 하는 시간에. T2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X2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균 속도는 중학교 때 배우지 이거 평균 속도. 안 배우니? 내가 알기로는 배우는 게 맞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나 옛날에 과학 선생님이었다고. 나 고3 화투까지 가르쳤었다고. 중학생도 맨 처음에 내가 중학생도 가르쳤었거든.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중학생도 과학 가르쳤었어. 그때 난 가르쳤던 걸로 기억하거든, 이걸. 이렇게는 안 배우지만 평균 속도가 뭔지 배운. 아이씨, 배워도 모르는 거지 뭐. 자, 평균 속도는 뭐죠? 시간의 변화량이에요. 지나간 시간, 흐른 시간, 시간의 변화량. 그것을 우리는 좀 더 유식하게. 이건 양이야. 이건 율이야. 이건 양이야. 헷갈리지 마. 단어 잘 봐. 시간의 변화량을 얘기하고요. 다음 평균 속도죠.
속도하고 이게 이동거리랑 평균 속력하고 다르거든? 평균 속도랑 평균 속력은 또 달라. 그거는 뭐 차후에 배우고요. 평균 속력은 이동거리가 분자에 들어가. 이동거리. 내가 얼마나 갔니? 이 개념이야. 근데 얘는 위치 변화량이 들어가요. 그럼 선생님 뭐가 달라요? 이럴 수 있는데 내가 하나하나 그래 뭐 시간 여유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르쳐 줄게. 자, 만약에 내가 여기가 T1이었어. 나중 위치가 여기였어. 됐니? 그러면은 내가 위치 변화량은 T2 빼기 T1이야. 그게 위치 변화량이야. 이동거리 T2 빼기 T1이야. 중간에 뭘 보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가다가 이렇게 지랄하다가 다시 이렇게 갔어. 그럼 이동거리는 이거 다 더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동거리고 위치 변화량은 그냥 단순 처음과 나중을 보는 거야. 그냥 원래 그런 거거든. 자, 근데 뭐 아무튼 내가 여기가 T1이었어. 여기가 T2였어. 무조건 T2 빼기 T1이라니까. 위치 변화량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야. 자, 위치 변화량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야. 근데 그 처음 위치가 x1인 거예요. 그냥 이게 x1인 거고요. 이게 x2인 거죠. 자, t2일 때 이건 나 시간 쓴 거야. 시간. t2일 때 위치를 그냥 쓴 것뿐이야. t2일 때 위치야. t2일 때 위치가 여기 있어. t1일 때 위치가 여기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빼기 얘 하면 되는 거야. 위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3이었어. 얘가 1이었어. 그럼 위치 변화량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근데 이동거리는 얼마야? 절대값이 씌워지게 되는 거야. 절대값이 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이동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요,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뭐 사실 뭐 중간에 변화를 보아야 되긴 하는데 뭐 됐고요. 자, 아무튼 위치 변화량. 좀 더 유식한 단어로는 위치 변화량을 뭐라고 부르지? 얘네들 하나도 몰라. 변위 위치 변화량. 야, 우리 변시성이 있나? 아니, 가끔씩 그 생각하거든. 여기 가르칠 때면은 항상 변시성이 있으면 외자 이름엔 변이라고 쓰면은 이름이 이상하려나? 괜찮아, 난 정시니까. 자, 변이. 이게 위치 변화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단어하니? 시간의 변화량.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이에요. 나중의 위치. T2일 때 X2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T2. 그래서 T2일 때 위치 X2. X1을 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앞으로 문제들마다 뭐가 나올 거냐면 X는 FT라고 하는 하나의 식이 주어질 거예요. 함수식이 주어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간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x는 t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치자. 4라고 하자. t제곱 마이너스 4라고 치자. 그럼 얘는 0 집어넣어봐. 그럼 뭐야? 마이너스 4. 무슨 얘기야? 0초. 내 시계가 지금 0초일 때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수직선의 위치에 있다는 뜻이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1초일 때는 마이너스 3의 위치에 있는 거고 2 집어넣으면 0 나오죠. 2초일 땐 여기 원점에 있다란 얘기고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야?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가 주어지게 될 거야. 그럼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우린 여기에서 평균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거 마치 뭐랑 똑같지? 우리가 있었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무엇과 똑같느냐?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배웠었던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는 뭐지? 그대로 여기에서 보자면 t2 마이너스 t1 x2는 어떻게 구해? 여기다가 t2 집어넣으면 되잖아. ft2, ft1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무엇과 똑같다고?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은 거야. 단 x는 ft라고 하는 식일 뿐이야. 거기서의 평균 변화율 구하면 그게 평균 속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균 속도예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무한히 t2를 t1에 가깝게 끌고 올 거야. 정신 차려라. t2를 무한히 t1에 가깝게 끌고 올 거야. 그럼 시간의 차이가 거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t2-t1이 거의 0에 가깝게 만들 거야. 자,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순간 속도입니다. 순간 속도가 사실 뭐냐면 너희들이 그냥 말하는 속도야. 너 차 타고선 시골 내려갈 때 아빠 지금 우리 순간 속도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 아빠 지금 우리 속도 얼마야? 속력 얼마야? 미안. 속력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100km야. 그것도 틀린 말씀이시죠? 100km per hour의 속도로 가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시골 내려갈 때 속도를 물어보고 아버지께서 지금 100km야. 그럼 정정해서 알려드려. 그러면은 한 대 맞을 테니까. 근데 사실 기분은 좋지 않을까? 난 우리 딸이 그렇게 하면은 틀렸지만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구나. 아마 용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순간 속도는 그러니까 순간이야, 순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뭐야? 이 순간의 시간과 변화된 위치, 변위의 비율을 보는 거야. 비율. 그게 바로 순간 속도야. 그럼 순간 속도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 리미트. 무한히 t2를 t1에 가깝게 만드는 거죠. t2를 t1에 가깝게 만들면서 t2-t1 f t2 마이너스 f t1 이거 우리 계속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니? 얘가 바로 뭐야? 우리가 배웠었던 t1에서의 순간 속도 f 프라임의 t1이죠. t2를 무한히 t1에 가깝게 만든다라면 그러면 f 프라임의 t1, t1일 때의 순간 속도,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얘 또한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h로 바꿀 겁니다. 자, t2 마이너스 t1을 h로 치환을 하면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t2가 t1에 가까워지면 h는 0에 가까워진다에 따라서 치환 극한을 하지요. 리미트 h가 0에 그래서 h분의 t2는 t1 플러스 h야. f의 t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t1 이게 뭐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가 t는 t1일 때의 순간 속도예요. 근데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t는 t1일 때의 시간에 대한 뭐의 변화율? 위치 변화율이야. 나 저기 거리 변화율이라고 썼네? 미안하다. 내가 잘못 썼다. 이거 위치다. 위치의 변화율이야. 변화량 아니야. 변화 비율. 이렇게 돼요. 이게 속도야. 쉬고 하자.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x는 ft라고 해서 얘가 뭐냐?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예요. 마지막 단어를 잘 봐. 함수야, 얘는. 시간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예요. 그러면은 얘를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분을 하면 자, 참고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dx dt가 되는데 즉 f'의 t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얘가 뭐냐? 바로 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를 구할 수 있는 함수야. 속도,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자를 빼고 생략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얘가 속도 함수예요. 자,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다? 속도이다. 속도를 풀어서 얘기하면 속도는 뭐다? 시간에 대한, 시간에 따른, 같은 거예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 그것을 우리는 속도라고 합니다. 속도예요, 속도. 자, 미분해서 구할 수 있다. 자, 얘는 뭐다? 시간에 따른,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입니다.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가속도도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가속도. 여기서 가속도의 가짜가 뭐냐면은 더할 가짜를 얘기해요. 더할 가짜를 얘기해요. 그러면 가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야. 다시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 미안.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 뭐였죠?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 f'의 t였죠. 그쵸? 얘를 v라고 했어요. 그럼 이번엔 시간에 대한 바로 좀 전에 했던 그 속도의 변화율이야. 그럼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얘가 바로 뭐죠? v 프라임이에요. v 프라임. v 프라임이야. 속도를 미분하면 된다고. 즉 f 더블 프라임 t가 바로 우리는 엑셀레이션, 엑셀레이트, 뭐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 그래서 A자를 갖다 쓰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자, 여기에 있는 속도 함수죠, 얘가. 속도 함수예요. 얘를 미분을 하면, 즉 속도를 미분하니까 dv, dt, t에 관하여 미분하면 얘가 바로 f 더블 프라임, 미분을 두 번 했다는 뜻이에요. 가 구해지는데 얘를 우리는 A, 가속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속도는 뭐다? 순간 가속도예요. 순간 가속도. 순간자 역시나 생략한 거고요. 얘가 시간에 대한 은수, 너가 안 보고 있으니까. 얘 뭐야? 시간에 대한? 그렇죠.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개념 이해 가니?
이게 계속 생각해야 돼. 이거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 아직 적분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잠깐만 한번 끌고 와보자.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라는 거거든. 그리고 적분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보통 많이 쓰냐면 넓이 또는 그러니까 이 적분의 적자가 뭐냐면 쌓을 적자야. 분, 나누다야. 나눌 분자야. 그러니까 나눠서 쌓는다란 개념이 적분이거든. 그러니까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초당 가속도가 10m/s였어. 중력 가속도 같이 생각해봐. 중력 가속도는 뭐 9.8m/s 제곱이기는 한데 그래. 9.8m/s 제곱이었어. 야, 그럼 내가 여기서 얘를 떨어뜨렸어. 1초 뒤에는 9.8m/s의 속도야. 2초 뒤에는 속도가 얼마가 돼? 19.6m/s가 되지. 뭐야? 초당 9.8m/s가 가속된 거야. 더할 가짜. 그치? 가속된 거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 비율을 보는 거야. 비율. 됐지? 그게 바로 9.8m/s 제곱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적분은 뭐야? 쌓은 거야. 방금 니네들이 했잖아. 9.8m/s 제곱 더하기 9.8m/s 제곱. 그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됐어? 19.6m/s가 됐죠? 9.8m/s가 속도가 추가되니까 19.6이 된 거야. 또 쌓으면은 속도가 쌓이고 쌓이면 니네들 생각을 해봐봐. 속도가 쌓이고 쌓이는 게 아니라 속도가 쌓이고 쌓이면 내가 초당 10m를 가는 속도 10m/s였다고 치자. 그럼 내가 10m/s 10m/s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봐. 근데 사실 뭐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쵸? 속도가 점점점 빨라졌어요. 10m/s 10m/s 그럼 최종적으로 20m/s? 그건 초당 그거잖아. 그래. 그래서 2초일 때 20m/s가 됐다고 치자고. 그럼 내가 이동한 거리는 풍뎅이 지웠네. 거리는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치? 속도로 합시다. 이 부분의 면적이 사실 거리이긴 한데요.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위치 변화량. 이게 위치 변화량이잖아. 자, 이렇게 된다. 자, 요게 우리가 이제 다 배운 내용입니다. 자, 요 다음에 있는 내용이 시간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은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 줄 거고요. 일단 필수 문제 32번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다 뭐예요? 시간에 대한 함수라는 게 포인트야, 또. 우리가 위치를 구하려면 시간을 알아야 돼. 속도를 구하고 싶어? 시간을 대입해야지 속도가 나올 거 아니야? 시간을 대입해야지 가속도가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을 알아야 돼. 지금이 몇 시인지 알아야 돼.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죠? 다음을 구하시오. 괄호 1번. T는 3일 때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자, 3초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미분 한번 해야 되겠지요. 주어진 쟤를 FT라고 둡시다. 한번 미분하죠. 얘가 뭐지? 속도 함수가 되는 거야.
자, 얘한테 3을 집어넣으면 속도가 구해지게 되는 거죠. 93, 27, 63, 18. 얼마? 그래서 속도는 9가 된다. 자, 참, 이렇게 써도 돼요. t는 3,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뭐, v, 3, 괜찮아요? 자, 얼마다? 9가 된다. 자, 가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가속도 함수를 구합시다.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자, 3초일 때 가속도 구해야 되겠죠? 63, 18 마이너스 6, 12가 되죠. 됐죠? 가속도는 그래서 12가 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초일 때, 야, 3 집어넣으면 얼마나 해? 3, 3, 9, 3, 27. 3, 3, 9, 3, 27. 0이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3초일 때 얘는 원점의 위치에 있는데 얘는 지금 속도가 9야. 그럼 무슨 얘기야? 오른쪽으로 9m/s로 가고 있는 중에 찰칵하고 찍은 거야. 그리고 지금 얘는 속도가 9m/s로 일정하냐 아니면 속도가 줄어들고 있냐 그것까지도 가속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가속도가 12지. 무슨 얘기야? 더 빨라지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더 빨라지려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야? 힘이 여기까지 가면 너무 많이 가는 거냐? F는 MA. 됐어. 생각해봐. 야, F는 MA에서 얘는 일정. 왜? 질량은 일정할 거 아니야. 내 몸무게 일정할 거 아니야. 비밀. 자, 그래서 가속도가 양수면은 힘은 양수. 그러니까 힘이 가해지니까 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쪽으로 12m/s 제곱으로 빨라지고 있는 느낌인 거야. 점점 뒤쪽에서 뭔가 밀고 있는 거야. 자, 바로 2번 봅시다. 전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바꾸려고 해.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뒤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가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갑자기 무슨 UFO들은 말이 안 되지. 물리법칙을 벗어나지. 가다가 휙! 이렇게 가지. 근데 우리가 고전물리? 이건 고전물리도 아니고 뭐 그냥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다가 멈춰야지 운동 방향을 바꾸고 뒤로 간단 말이야. 가다가 속도를 줄여야지 속도가 0, 순간 0이 되고 뒤로 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반드시 0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속도의 부호가. 속도의 부호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던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어야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럼 속도가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속도가 0. 그런데 중근이면 안 된다. 자, 속도가 0. 시간은 0 또는 2. 그러니까 2초일 때 얘가 운동 방향을 바꿔요. 중근 아니죠? 중근이면은 이런 느낌인 거야. 얘가 만약에 중근이 나오면 자, 가고 있어. 잠깐 속도가 줄어들어서 0이었다가 다시 가는 거야. 이게 중근의 의미야. 자, 그래서 뭘 구하래요? 운동 방향 바꿀 때 시간을 구해지 지금. 그래야지 위치를 구하잖아. 그래서 시간을 먼저 구한 거야. 언제? 2초일 때 위치 구해야 되죠? 2초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8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얘 위치예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은 2초일 때, 초는 사실 아니, 단위 안 나와 있으니까. 자, 2초일 때 어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위치에 있을 거야. 거기서 운동 방향 바꾸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야.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33번입니다. 이거 많이 봤던 거죠? 중딩 때도 많이 풀었던 거, 중3 때 이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배웠던 거. 자, 지상 25m의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의 높이를 xm라고 하면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무슨 얘기야? 여기다가 시간을 대입하면 돌의 위치를 구할 수 있는 위치 함수죠.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야. 자, 그러면 한번 0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0을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가 나와? x는 25가 나와. 무슨 얘기야? 0초인 그 순간 얘는 25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야. 수직선상에서 25m 높이에 있다라는 뜻이야. 다음을 구하시오. 괄호 1번. 돌을 던지고 3초 후 돌의 속도와 가속도 미분하자. 한 번 더 미분하자.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야. 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야. 가속도 함수가 마이너스 10으로 일정한 상수 함수가 나와서 왜 그럴까? 돌을 던졌잖아. 뭐가 작용을 해? 중력이 작용을 해.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으로 본 거야. 근데 왜 마이너스일까? 난 지금 위쪽 방향을 양수 방향으로 본 거야. 그럼 아래쪽 방향은 뭐가 되는 거야? 음수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0m/s 제곱, 즉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죠. 자, 3초 후 돌의 속도 3 집어넣으면 되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10. 가속도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위로 돌을 던졌잖아. 얘가 높이 올라갔다가 3초일 땐 떨어지고 있는 순간이야. 그때 순간 속도 뭐야? 10m/s. 그때 순간 가속도 마이너스 10m/s 제곱. 바로 2번.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해. 그럼 그 순간 뭐가 돼? 속도가 0. 즉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죠. 속도가 0 되는 거니까 몇 초? 정답 2초가 되는 거야. 2초일 때 얘가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해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근데 그때까지 걸린 시간 2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돌의 최고 높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높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돌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 2초일 때에 돌의 높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25 더하기 40, 65 빼기 2는 4, 5, 20. 그래서 얼마? 45m가 되는 거죠. 자,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 그럼 뭘 구해야 돼, 먼저? 시간을 구해야 되는 거야. 지면에 언제 떨어지니? 그리고 그 타임을 대입을 하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합시다. 언제 떨어져? 언제 떨어져? 높이가 뭐가 되면 돼? 0 되면 되는 거지. 높이가 0이 될 때 지면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 t는 5 또는 마이너스 1. 과거는 잊어버려. 자, 그래서 5초일 때 지면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때의 속도 구해야 되니까 5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0m/s가 지면에 부딪히는 순간 속도가 되죠. 그럼 지면에 니네들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이런 거 배웠니? 그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운동에너지까지 구할 수 있잖아. 2분의 1 mv제곱. 아, 질량을 모르는구나. 자, 넘어가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뭐야? 시간 속도 그래프야. 시간 속도 그래프야.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3초일 때 운동 방향 바꾼다. 보세요. 이거 속도야. 속도가 점점 빨라져. 그러다가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해. 속도가 0이야. 3초일 때 속도가 0. 속도가 음수야. 속도가 음수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운동 방향 바꿨다는 뜻이죠. 5초일 때도 운동 방향 바꾸죠. 왜? 음수니까 뒤로 가다가 5초일 때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운동 방향 몇 번 바꿔? 2번 바꾸는 거죠. 3초와 5초일 때. 자, 니은 봅시다. 2초일 때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습니다. 2초일 때 속도가 양수거든요. 그래서 양의 방향인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5초일 때 P의 가속도는 0이다. 가속도는 뭐라고 그랬죠? 속도를 미분한 도함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가속도는 얘에 대한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그래서 5초일 때 가속도는 양수예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5초일 때 가속도는 0이? 아, 말이 안 되죠. 왜? 지금 뒤로 가고 있어. 5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단 말이야. 그럼 얘가 가고 있던 속도가 줄어들지. 이쪽으로 가고 있던 속도가 계속 이쪽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가속도가 있는 거죠. 힘과 가속도는 비례하니까.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자, 다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게 있었습니다. X는 FT가 있었죠? X는 FT가 뭐냐?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였고요. dx/dt가 즉 F'의 t가 뭐였죠?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이었어. 길이는 length, L을 갖다 씁니다. L은 GT라고 하는 식이 있었다라고 치자. 무슨 얘기냐? 길이를 T에 대한 안 나와 있네. 길이를 T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었다라고 치자. 그럼 얘를 미분한 dl, dt, 즉 G'T는 뭐가 되는 거니?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지. 이해가 가니?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야.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이야. 우리는 부피, 그래서 V. 자, 부피는 볼륨입니다. 자, HT, T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미분한 dV, dt는 H'T가 될 텐데, 그러면 얘는 뭐야?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을 보는 거야. 부피가 변화하는 변화율이야. 지금 넌 현재 양수야. 살찌고 있거든. 아, 미안. 키가 크고 있잖아. 나 부피가 늘어나고 있잖아. 키가 크고 있으니까. 그래. 길이가 늘어나고 있죠? 양수입니다. 너에 대한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은 양수. 난 음수. 키가 줄고 있거든. 넓이. S입니다. 넓이를 왜 S라고 그러지? 야, 넓이가 영어로 뭐냐? 나보다 얘네들이 영어 더 잘할 거라. 스페이스? 그치? 스페이스는 면적이 아니, 그것도 면적이라고 하냐? 스칼라 개념이라서 S를 쓰나? 아닐 텐데. 면적. 시리아. 넓이. 영어로 뭐야? 그래서 애플은 망할 거야. 자, 애플 망한다니까. 넓이. 영어로 뭐야? area입니다. 너무 혀를 굴린다. area. area. 오케이. 넓이가 아니에요. 이건 지역. 아무튼 야, IT라고 해보자. 시간에 대한 넓이가 변화하는 넓이의 변화도 있겠죠. ds, dt가 있을 수 있겠죠. I'T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자, 35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5m인 겁나 작네. 1.5m인 지원이가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매초 2m의 일정한 속도로 걸어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지원이의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의 머리 끝. 얘가 어디 있었어? 여기서 걸어가기 시작한 거지. 그치? 그림자의 머리 끝은 여기를 내가 0이라고 했으면 이만큼이 머리 끝. 그래서 L이 되는 거야. 까지 이해가 갔지? 그럼 L을 뭐로 나타내야 돼? T로 나타내면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dl, dt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길이의 변화율이야. 하자. 얘는 시간당 얼마씩 가죠? 매초 2m. 그럼 얘가 이만큼의 길이가 2t가 되는 거죠. 다음. 닮은 것 같다 쓰면 되겠네. L-2t. 정리하자. L-2t 대 1.5m. L 대 3m. 1.5L. 3L. 마이너스 6t. 1.5L.
6t. L은 4t. 됐지? 뭘 구하자? dl, dt. L을 t에 관하여 미분하니까 상수함수 4가 나왔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매초 4씩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머리끝 그림자가. 자, 그림자의 길이 변화율을 구하래요. 다시 식세보자. 그림자. 이게 그림자야. L. 여기가 2t야. 뭘 구해야 돼? 길이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dl, dt를 구해야 돼. L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L 대 1.5는 닮음 쓰는 거야, 닮음. L 플러스 2t 대 3. 됐죠? 2배 된 거네. 2L이 L 플러스 2t. L은 2t. dl, dt는 2. 정답, 그림자 길이의 변화는 매초 2씩 길어지게 됩니다. 잔잔한 내 마음에 돌을 던지면, 그녀가 돌을 던지면 내 마음에 파문이 일어나요. 자, 잔잔한 옷에 돌을 던졌습니다. 개구리는 맞아 죽죠?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다. 돌을 퐁당, 퐁당. 아이씨, 그림 겁나 못 그리네. 그래서 동심원이 생기면서 파문이 일어나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씩 늘어날 때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자, 그럼 원이 생겼는데 돌을 던졌고 반지름이 있겠죠? 반지름은 매초 20cm씩 늘어난답니다. 20cm per t씩 시간 t를 곱하는 거죠. 뭐 아무튼 20t죠. 반지름이 20t일 거야. 1초일 땐 20cm, 2초일 땐 40cm. 자,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 그래서 ds, dt를 구해야 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ds, dt야. 그러면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될 거야.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400 파이 t 제곱 ds, dt 800 파이 t 몇 초일 때 구하래? 3초 후 2400 파이.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cm씩 늘어나고 있다.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그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시간을 안 줬네 이번엔. 그래서 시간을 구해야 돼. 자,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cm씩 늘어나고 있다. 풍선의 반지름이 6cm가 되었을 때 몇 초? 6초일 때. 그때 뭘 구하래? dv, dt를 구하래. 자, 그럼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9입니다. 9의 중심에서부터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cm 모양, 2cm, 반지름의 2cm 9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씩 늘어나고 있다. 아, 야, 미안하다. 2cm에서 시작하는구나.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구나. 4초네. 미안하다. 4초일 때 반지름 6 된다. 잘못 구했습니다. 그러면 얘 반지름 뭐가 되죠? 맨 처음 2. 시간당 1cm씩 2 플러스 t가 반지름이죠. 자, 그럼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세제곱 4파이 r제곱은 9의 건널비야.
dv dt. 언제? 4초일 때 dv dt를 구하래. dv dt. 미분하자. 겉미분, 손바닥 미분. 3. 그래서 12파이 2 플러스 t. 갖고 나와서, 이거 제곱이죠. 갖고 나와서 미분. 1. 겉미분, 속미분. 가르쳐 줬었지, 나 이거. 그지? 자, 언제? 4초일 때 4를 집어넣읍시다. 12파이 6의 제곱. 12 곱하기 36. 암산하니까 144 파이. 144가 아닌데? 36 곱하기 12는 뭐가 잘못됐냐? 이거 왜 10이 됐어? 4인데? 미안해. 4. 컨닝한 거 들켰네. 144파이죠. 자, 확인 체크 문제. 먼저 지금 빠르게 푸세요. 확인 체크 문제 먼저 빠르게 푸세요.